안녕하세요. 많은 구독자분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시작이 어려워서 늘 미루다 드디어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겪은 제 시모와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처음부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좋다면서 흔히 말하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였죠. 사실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난감했습니다. 외적인 모습도 성격도 어느 것 하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저 진실한 마음 하나만 보고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죠.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서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는 표현을 제게 자주 했어요. 저희가 만난 나이대가 결혼을 생각할 시기라서 그런지 남편과 결혼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까? 라고 물으면 무조건 좋아 라고 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고 조금 심심한 연애이기도 했지만 결혼 상대로는 딱이었죠. 늘 이렇게 배려해주고 저를 위해주는 남편 덕분에 연애하면서 싸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싸울 수가 없는 게 조금이라도 다툴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남편은 늘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잘못이라고 해봤자 사소한 잘못들이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쩔쩔매는 모습도 보이고 귀엽기도 하고 늘 저를 위해줬지만 사석에서는 매우 듬직하고 젠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되게 똑부러지고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남편에게 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 번 갔다 왔다는 거였죠. 뭐가 급한지 벌써 갔다 와버려서 그게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저야 뭐 알고 시작한 만남이니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서 만나면서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애는 없었으니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주변에 돌싱이 많아서 그런지 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혼을 한 게 흠이 아니라 왜 이혼을 했는지 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었는데 전처가 문제가 많았었죠. 말이 결혼을 한 거지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헤어진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본인 유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캐물으면서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불편함을 느끼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아주 자세하게 말해줬습니다. 전처 욕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서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안 맞았어. 생활 방식부터 시작해서 다 안 맞았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막하고 애도 낳기 싫다 하고 모든 걸 본인 멋대로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다 결국 서로 합의하에 바로 헤어진 거야. 아, 그래? 결혼 전에 이세 얘기를 안 했어? 갑자기 결혼하고 애를 낳기 싫다고 한 거야? 결혼하고 몸매 망가지고 아줌마 되는 게 싫다면서 애 낳기 싫다고 하길래 왜 그걸 혼자 결정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뭐 애 낳는 기계냐고 내가 애 낳아줘야 하냐고 그러더라고. 약간 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안 쌀 수가 없었지. 전처에 관한 얘기는 딱 한 번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텐데 계속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친정 부모님은 이혼남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살짝 있었으나 남편의 인성을 보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큰 반대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비시댁엔 시모와 형님만 계셨는데 형님은 이미 애를 둘이나 키우고 계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고는 그저 잘만 살아달라고 하시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댁 분위기도 마치 남편처럼 참 좋고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바로 갔는데 저희는 10일을 갔습니다.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었던 결혼을 드디어 끝냈다는 생각에 홀가분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유부녀가 되었구나를 실감했죠.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난 신혼여행은 그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꾸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겁니다. 짜놓은 일정이 있으니 움직여야 하는데 대체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는 거지 싶었죠.
회사 전화일 수도 있으니 우선은 기다리다 30분이 넘도록 전화를 하길래 대체 누구냐고 물었어요. 여보, 대체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우리 나가야 한다니까. 어? 조금만 있다가 나가자. 엄마 지금 심심하대. 뭐라고?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야, 지금? 응, 왜? 엄마, 예지랑 통화할래? 그래, 바꿔줄게. 받아봐, 바꿔달래, 엄마가. 아, 네, 어머님. 그래, 나다. 신혼여행은 재밌니? 어때? 날씨는 좋고? 밥은 먹었어? 네? 아, 네네. 날씨도 좋고 밥도 잘 먹었어요.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까 허전해서 그런가 입맛도 없고 기분도 내내 울적하네. 아유, 어머님, 저희가 자주 놀러 갈게요. 놀러 오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은 다르지. 준호나 다시 바꿔줘. 시모가 심심하다고 30분을 넘도록 통화한 남편은 그 이후에도 30분을 넘겨 결국 1시간을 넘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심심하다고 일정까지 미루고 통화만 붙들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었죠. 열이 잔뜩 받아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나가냐고 왜 누워있냐는 남편이었습니다. 싸우기 싫었는데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저는 확 질러버렸어요. 여보, 우리 지금 신혼여행 온 거잖아. 일정도 다 미리 짜뒀고. 근데 어머님께서 심심하다고 1시간을 넘도록 통화만 하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전화하셔서 심심하다고 하시면 또 할 거야? 여보가 그건 이해해줘야지. 다른 것도 아니라 엄마 일인데. 나랑 같이 살다가 이제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그렇다고 신혼여행 중에 엄마랑 계속 통화만 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지금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어제도 정신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계속 어머님이랑 통화했고, 우리 그거 바다 보러 가서도 나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쁘다고 영상통화 걸어서 어머님 보여줬고, 밥 먹을 때도 영상통화 걸어서 어머님 보여줬잖아. 그거야. 같이 못 온 게 아쉬우니까 그렇게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그럼 그냥 어머님이랑 둘이 오지. 나랑 뭐 하러 왔냐고. 난 무슨 죄야? 나도 내 돈 내고 내 시간 써가면서 온 신혼여행인데 왜 당신이랑 어머님 그 애틋함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나 조금 실망했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고 다 좋아하지만 엄마에 대해 이해 못하는 건 너무 싫어. 이건 앞으로 살면서도 조심해줘. 내가 조심하라고? 당신이 조심해야지. 적당히 해. 마마보이야 뭐야 진짜. 결국 남편이랑 신혼여행 2일차 만에 대판 싸웠습니다. 오죽 열받았으면 한 곳에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호텔을 잡아서 따로 자버렸죠. 원래 남편이라면 난리가 나서 저를 찾아야 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돼버린 저를 안 찾더라고요. 무심코 마마보이냐고 말을 했는데 혼자서 내내 생각해보니 정말 마마보이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싸운 게 처음이라 제대로 싸우고 싶었어요. 어중간하게 풀리기도 싫었기에 저는 다음날 씩씩하게 홀로 여행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중간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느낌이 싸한 게 남편이 고자질했구나 싶었습니다. 시모 전화까지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조심히 시모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고함을 치는 시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애미랑 아들이 전화하는 걸 질투해서 지금 성질을 부리니? 그럴 거면 돌아오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어머님, 질투라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부 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 일이고 나발이고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나 못 본다. 군소리 말고 당장 돌아와. 어머님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질투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행하는 내내 어머님이랑 영상통화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굳이 같이 여행 온 의미가 없잖아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 대답하는 거니?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내가 너 아주 좋게 봤는데 이제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 1인이 알아서 해결할게요. 먼저 끊겠습니다.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전처와 이혼한 이유는 전처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시모와 남편의 이 관계도 있겠다고 말이죠.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고 가보니 혼자 TV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뒤통수를 한 대 확 쳐주고 싶었지만 참고 말했어요. 당신 마마보이야?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한테 다 말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니 지금? 나 지금 어머님한테 욕먹었어. 마마보이라니. 아들이 엄마랑 사이가 좋은 게 마마보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야? 그리고 당신 어딨냐고 물어보길래 싸워서 안 들어왔다고 한 건데 그게 왜? 적당히 둘러대면 되잖아. 그걸 다 말하냐고. 생각이 없어? 또 싸우러 온 거야? 당신 무슨 쌈딱이야? 툭하면 싸우려고 하는데 어디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냐? 경고하는데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어머님한테 다 말하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마마보이 정말 질색이니까 그만 좀 해. 경고?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알던 한예지 맞니? 왜 이렇게 드세진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제가 쌈딱처럼 변했고 드세졌다면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본인은 잘못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다면서 말이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마마보이를 겪어보기 전까지는 뭐가 그렇게 힘들까 싶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미치겠었죠. 심지어 이건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이 결혼 생활이 무사히 유지될까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스케줄을 전부 취소하고 돌아왔어요. 거기서 화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 모습에 더 열받았죠. 차라리 집에 있으면 어디라도 나갈 수 있고 친구라도 볼 수 있으니 괜찮겠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은 눈물로 범벅되어 끝이 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저희 부부는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나 퇴근 후 집에만 오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온다길래 제가 장을 보고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어요. 장을 보던 중 문득 남편이 변비 때문에 요즘 고생하던 게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여보, 나 마트 왔는데 유산균 음료 같은 거 사다 줄까? 오, 좋지. 역시 나 챙겨주는 건 우리 와이프랑 엄마뿐이야. 그래, 알겠어. 아, 여보, 잠시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전화 줄게. 뭐를? 나 늘 먹던 거 있거든. 그리고 먹으면 배 아픈 것도 있어서 그거 물어봐야 해. 기다려봐. 30살이 훌쩍 넘은 남성이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까지도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유산균 음료를 사려고 들었다가 순간 또 분노해서 그냥 안 샀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늘 먹던 거는 이거고 먹으면 배 아프던 건 이거니까 피해서 사야 한다면서 알아두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말해준 음료가 매장에 없어서 안 사간다고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부터 10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다 시모에게 물어봤어요.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의 급으로 말이죠. 제가 진짜 제일 황당하고 웃겼던 건 남편이랑 쇼핑을 하러 갔는데 본인이 신발 2개 중 뭘 살지를 한참 망설이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여보, 평소 옷 입는 스타일에는 왼쪽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 거는 매일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뭔가 오른쪽 운동화처럼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운동화는 없어서 이번 기회에 사볼까 했지. 그럼 오른쪽 운동화로 해. 네, 고객님. 평범한 운동화가 많으신 거면 오른쪽 운동화 하나 있으면 좋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엄마 바빠? 나 지금 운동화 사러 왔는데 너무 못 골라서 전화했어. 영상통화할게. 기다려봐. 여보, 여기서 영상통화를 하면 스피커로 다 들리지. 민폐야. 작게 얘기하면 괜찮아. 엄마, 이거 2개 중에 어떤 걸 살까? 왼쪽 운동화 비슷한 건 많고 오른쪽 운동화 같은 거는 없어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도전할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좋네. 예쁘다 아들. 오른쪽 운동화로 사봐. 너 그 운동화에다 저기 저번에 아울렛 가서 산 네이비 니트 입으면 예쁘겠다. 오, 그러네.
생각도 못했어. 그뿐이야? 너 작년에 산 거 그거 하얀색 트레이닝 세트 있지? 그거에 신어도 예쁘겠네. 오, 맞아. 역시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알겠어. 엄마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오른쪽으로 주세요. 운동화 하나 사는데 그 매장에서 시무랑 영상통화까지 하는 남편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희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그 직원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죠. 너무 창피해서 빨리 매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지칠 만큼 지쳐있던 상태였죠. 그러다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으셔서 자주 보지도 연락도 못하지만 어쩌다 연락하면 제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는 분이셨죠. 올케, 잘 지내고 있지? 나 지금 애들 낮잠 자서 전화해봤어. 아, 네. 형님, 힘드시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올케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준우 이 자식 아직도 마마보이 짓 하니? 네. 어휴, 아주 지긋지긋하다 정말. 그게 다 막내 아들이라고 엄마가 옆구리에 끼고 키워서 그러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징그럽게 그런데. 아이고, 올케가 진짜 힘들겠네. 그냥 솔직히 답답해요. 제가 괜히 이상한 사람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 힘들 때는 그냥 나한테 연락해. 알겠지? 네, 형님. 감사해요. 큰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마마보이 남편과 사는 건 제가 귀를 닫으면 평화로웠고 귀를 열면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터득한 방법 중 하나는 남편이 시무랑 전화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싫었으니 말이죠. 매일 출근길에도 시무랑 통화하고 퇴근하고 와서도 시무랑 통화하는 남편이라 은근히 자유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게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이날은 남편이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족발에 소주 한 잔이 먹고 싶어서 배달로 족발을 주문해 놓고 집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TV 소리가 크게 들리길래 남편이 안 끄고 나갔나 싶었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글쎄, 소파에 시모가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거실 테이블에는 시모가 먹고 안 치운 밥과 군것질한 흔적들이 한가득 있었죠. 어머님께서 여기 왜... 아니, 여기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네 허락받고 와야 되냐? 아니, 여길 어떻게 들어오셨냐고요? 뭘 어떻게 들어와?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지. 예, 내가 와서 세탁기도 돌리고 건조기도 돌렸어. 이제 여기 있는 빨래는 네가 개기만 하면 끝이야. 고맙지? 이런 시애미가 어딨어. 아, 근데 너 속옷 좀 바꿔야겠더라. 젊은 애가 속옷이 왜 이렇게 심심하니? 너 그렇게 심심한 속옷만 입으면 남자들 금방 실증 나서 바람핀다. 어머님, 그런 걸 왜 하세요? 제 속옷은 또 왜 보세요? 내가 보려고 봤니? 빨래하다 보니 보인 거지. 아무튼 새겨들어라. 속옷 그렇게 심심한 것만 입으면 남편 바람난다. 시모는 놀라지도 않고 뻔뻔하게 저렇게 말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시모가 며느리 속옷을 보면서 심심하네 뭐네 판단을 합니까? 수치스럽다 못해서 폭발할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습니다. 심지어 세탁기와 건조기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들인데 그거 좀 했다고 저희 집 와서 힘들었다면서 생색을 냈죠. 오히려 시모가 어지른 것들을 치우느라 제가 고생했거든요. 열받아 있던 찰나에 문득 제가 시킨 족발이 생각나서 시모를 급하게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랑 이 기분으로 같이 족발까지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님, 오늘 이 사람 회식이라 늦게 오거든요. 어머님도 더 늦기 전에 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나 오늘 자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말 안 했니? 네? 전 못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가지 말고 자고 가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 배고파 죽겠으니까 저녁이나 차려봐, 얼른. 시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있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자고 간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모든 걸 제게 언급도 안 한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결국 이날 시모와 족발을 먹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충 먹고 치워버렸고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죠. 살면서 이렇게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과해서 두통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잔뜩 열이 받아 있었는데 과음한 남편은 노래를 부르면서 온 집안에 불을 다 켜고 저랑 시모를 부르며 난리를 쳤죠. 그 장단에 맞춰 같이 노래를 부르는 시모를 말리고 또 말렸지만 이들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그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당연히 아래층에서 올라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어요. 이게 다른 집에서는 싸우는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고개 숙여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을 끌고 안방으로 와서 바닥에 내팽겨 쳤어요. 시모를 보내고 주말 아침부터 대판 싸웠어요. 당신 나랑 결혼 왜 했어? 어? 그걸 갑자기 왜 물어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당신 엄청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결혼했지. 그걸 왜 물어봐 갑자기. 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어머님께서 오시면 오신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반대로 생각해봐. 퇴근하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소파에 누워있어.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온다고 하셨는데 내가 회식이라서 못 본다고. 그럼 그냥 주무시고 계시라고 한 거지. 제발 무슨 말 좀 하면 들어. 핑계 좀 대지 말고. 그 핑계도 지긋지긋하다고. 알아? 있잖아.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매일 싸우는 것도 지겹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뭐라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랑 이혼하겠다고? 말 그대로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남편과 대화를 했고 전 결국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사연에 다 담지 못할 만큼 날마다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규칙적으로 하던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밀리게 되었죠.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번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밀렸구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몸이 나른한 게 느낌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싶어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2줄이 나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임신이 맞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남편과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볼래?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아기지. 나 임신했는데 아직은 초기라 조심하래. 임신을 했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라니? 반응이 뭐 그래, 싫어? 아니야, 당연히 좋지. 근데 병원까지 간 거면 임신이 확실한 거잖아. 그치? 남편의 반응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무슨 지하 깊은 동굴까지 내려간 듯 축 처졌고 표정은 정색을 했어요.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본인도 놀래서 그런 건가 싶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퇴근하고 시댁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시댁에 오라는 말만 해주더군요. 영문은 몰랐으나 문득 어머님도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축하 의미로 밥이라도 차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고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제게 달려와 뺨을 3대나 연속으로 쳤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서 말도 아무런 소리도 못 냈어요. 옷도 가방도 내려두지도 못한 채 그대로 맞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이렇게 맞았는데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한숨만 쉬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우 같은 년, 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임신을 했어? 어떤 놈이랑 뒹굴어 놓고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해.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치셨어요? 뭐야? 이게 더 맞고 싶나? 너라면 안 미치겠냐? 너 모르지? 우리 준호 전처가 하도 애 낳기 싫다고 난리쳐서 정관수술했다는데 너가 임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감히 어떤 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만든 건데? 시모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는 순간 촉이라서 꼭 조심해야 한다는 그 말이 떠올라서 필사적으로 배를 보호했어요. 아무리 말하고 보호해도 시모가 멈추지 않아서 결국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로 오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바람이 나긴 누구랑 나요.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랑 자본 적 없고 당연히 이 아이는 준호 씨 아이라고요. 앞뒤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불륜녀로 몰아서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하는 게 맞으세요? 당신도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런 반응 보였니? 입 못 다물어? 준호야, 상대하지 마. 저런 불려시 같은 것들은 상대해주면 안 돼. 저 아니라고요. 바람 핀 적 없고 당연히 준호 씨 애라고요. 예지야, 추하다. 그만해라.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서 바보같이 굴었어도 딴 남자애까지 키워줄 호구는 아니야. 조용히 이혼하자. 나는 다 적었으니까 너만 적어서 제출하고 합의 이혼하는 걸로 하자. 제게 합의 이혼서를 들이미는 남편의 뺨을 똑같이 세대 쳐주고 말했어요. 너 두고 보자. 후회하지 마. 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어. 나한테 끝까지 마마보이 짓 한 거 후회할 거야. 그리고 당신 무식한 게 다가 아니야. 어디 감히 임산부를 때려? 미친 것들. 전 그렇게 말하고 바들바들 떨리는 몸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한참 시간이 지나도 떨리는 몸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전 산부인과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5년 전쯤에 정관수술했는데 임신이 가능할 수 있냐고 말이죠. 저 선생님, 저희 남편이 5년 전쯤에 정관수술을 했는데 자연 임신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 사례도 있나요? 네, 그럼요. 물론 희박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정관 수술하는 것 자체가 더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부들이 택하는 건데 그 와중에 임신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낳는 경우 꽤 있거든요. 결국 정관 수술도 100%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건 왜 물어보세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전초랑 살 때 정관 수술을 했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불륜 의심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너무 억울해서 이걸 밝히고 싶어서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산모님. 믿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선 당장 방법으로는 유전자 검사가 있긴 한데 이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치의와 한창 상담을 한 끝에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비싼 돈 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칫솔을 몰래 가져와서 검사를 요청했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만 나와봐라 다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결과만 기다리면서 지냈는데 드디어 나왔고 당연히 친자 관계로 나왔습니다. 전 그 결과지를 들고 남편이 퇴근하고 시모와 함께 있을 시간에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시모 얼굴에 결과지를 확 던지면서 말했죠. 그렇게 딴 남자 만남 불려시 취급하시더니 이걸 어째요? 당신 아들 핏줄이 맞다네요. 친자관계 맞다고 나온 거 어떡하실 거예요? 똑같이 뺨 3대 맞을래요? 아니면 머리채 뽑히실래요? 너 따위가 조작했는지 내가 알게 뭐니? 겨우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꼴값 떨기는. 있잖아 당신 진짜 제발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어요. 여기 이 종이를 자세히 봐봐. 과연 조작이 가능해 보여요? 정말 대화도 하기 싫다. 아니 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 시모는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검사 결과지도 조작 아니냐며 끝까지 우겼어요.
아마 본인이 저지른 게 있으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남편은 그 결과지를 주워들고 한참을 보더니 본인 머리를 막 쥐어뜯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미친놈 맞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너 뭐 하는 짓이야? 안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얘가 조작했을지 어떻게 알아? 어? 이혼해. 세상에 어디 여자가 얘 하나뿐이니? 또 재혼하면 그만이야. 엄마도 제발 그만해. 나도 병원 가서 물어봤다고. 혹시나 싶어서 비뇨기과 가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알고 보니 남편도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임신이 가능한지를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저와 같은 대답을 들었고 그 후 마음이 복잡했던 남편에게 제가 유전자 검사지까지 던져버렸으니 죽을 맛이겠죠. 전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그따위로 살 거면 난 당신이랑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자식이 뱃속에 있다는데 믿지도 못하는 시모 옆에서 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나랑 이혼 안 하고 싶으면 너네 엄마랑 영 끊고 살아.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이혼하자. 여보, 예지야, 너무 극단적이잖아. 바로 대답 안 하면 이혼으로 결정하고 갈게 나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어디 천륜을 끊으려고 해? 네가 뭔데? 준호야, 듣지 마. 저런 거는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려. 대답 안 했으니까 이혼인가? 그럼 당신도 어머님 아니니까 그냥 아줌마라고 할게요. 저기 아줌마, 나이 좀 곱게 드세요, 추하니까. 툭하면 아들. 아, 진짜 못 들어주겠어요. 이마에 손가락 툭 밀면서 말했더니 화난 시모가 난리를 쳤고 그 와중에 남편은 시모를 부축하려고 했죠. 더는 시간 끌 것도 없고 전 더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 너희 엄마 몸에 손대기만 해봐. 난 바로 이혼이야. 대답이나 해. 엄마, 미안해. 근데 나는 예지랑도 못 헤어지고 아기도 포기 못해. 엄마가 이번엔 정도가 지나쳤어. 이번 일은 이 사람이 엄마 신고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준호야, 너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 못 살아. 알잖아. 엄마한테는 너 하나뿐이야. 진정하고 엄마랑 얘기를 해보자. 응? 아니야, 엄마. 우리가 다른 모자지간에 비해 특별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도 서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번에 엄마한테 실망해서 보고 싶지 않아. 아, 안 돼. 가지마, 준호야. 시모는 울부짖다 못해 고함을 질렀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한순간에 오기로 선택한 거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좋아. 난 미안하지만 당신 엄마가 너무 싫어. 그렇게 무식하게 무작정 손부터 올리는 모습에 난 오만 정이 다 떨어졌거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제일 잘 알지, 지켜봤으니까. 심지어 말리지도 않았던 나도 방관자고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러려고 결혼했던 거잖아. 나 신혼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어. 맞아. 내가 너무 당신한테 무심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과는 집에 가는 길에 드디어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화가 제 마음을 많이 녹였어요. 그리고 놀랍겠지만 저게 시모와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제시한 조건처럼 시모의 목소리도 간접적으로 듣지 않았고 남편이 시모와 연락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뿐 아니라 시댁에 가야 할 때도 전 가지 않았죠. 물론 남편은 5년 뒤 혼자서 시모를 보러 갔어요.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동안 본인이 마마보이처럼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모든 걸 시모 뜻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효도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본인이 만든 것 같다고 자책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책하고 반성할 시간은 필요해 보였거든요.
긴 시간을 마마보이로 살았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면 또 그 습관처럼 살아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공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그건 시모가 제게 저지른 죗값이라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떤 놈 아이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손주라니까 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거북했죠. 그치만 저도 마음을 곱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이가 더 크면 보여줄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괜히 말했다가 시모에게 설레발 칠까봐 말을 아끼고 있고 남편도 아이를 보여달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요. 지금이야 평화를 되찾았지만 언제 또 은근슬쩍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있습니다. 마마보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몰래 시모를 집에 찾아오게 한다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말하니 절대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고 있네요. 엄마 없이는 못 살던 남편도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에게 집중해서 그런지 행복하게 연애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기분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는 결국 가정을 지켰고 지금처럼만 별탈 없이 저희 세 가족이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